층간소음의 진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15층 건물의 중간층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1203호에 사는 선옥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다. 퇴직 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그녀는 평소 조용한 생활을 즐기며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화초를 가꾸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바로 아래층 1103호에 사는 희철은 IT 회사에 다니며 야근을 자주 하는 직장인이었다. 최근 회사 구조조정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집에 돌아와도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시작이군. 희철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쿵쿵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 그는 위층 선옥이 일부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선옥은 저녁 시간에 간단한 요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정도였다. 60대의 나이에 특별히 큰 소음을 낼 만한 일은 없었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특성상 작은 소리도 아래층으로 전달되곤 했다.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희철은 여러 번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고 때로는 빗자루로 천장을 두들기며 항해 의사를 표현했다. 선옥 역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쿵쿵 소리에 당황했지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답답해했다. 어느 날 저녁 희철은 또다시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참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크고 지속적인 소리였다. 그는 결국 위층으로 올라가 선옥의 현관문을 거세게 두들겼다. 아줌마, 아줌마, 좀 나와봐요. 선옥은 놀라서 문을 열었다. 희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대체 밤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밤마다 이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는데 집에 와서도 편히 쉴 수가 없다고요. 선옥은 당황스러웠다. 일단 우리 집에서 소음이 났다고 하니 죄송한데요. 저는 특별히 소음을 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요? 매일 밤 9시만 되면 의자 끌고 뭔가 떨어뜨리고 발 뒤꿈치 소리까지. 그 소음을 매일 듣고 있는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선옥은 억울했지만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희철은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희철은 선옥을 고의로 괴롭히는 악의적인 이웃으로 생각했고 선옥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비난받는 것이 억울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두 사람을 불러 중재를 시도했다. 관리소장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 했다.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접수되는 민원입니다. 두 분 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우선 희철 씨, 선옥 씨께서 고의로 소음을 내는 건 아닐 거예요. 희철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이었다. 소장님, 그럼 제가 매일 밤마다 듣는 윗집 소음은 뭔가요?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옥 씨도 60대 연로하신 분이시고 혼자 사시면서 특별히 큰 소음을 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관리소장님, 저는 정말 조심해서 생활하고 있어요. 슬리퍼도 소리 안 나는 걸로 바꿨고 의자에도 패드를 붙였어요.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층간소음 측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측정 결과는 애매했다. 일반적인 생활소음 범위 내였지만 오래된 건물의 특성상 작은 소리도 전달이 잘 되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그날은 평소보다 특별한 날이었다. 선옥의 손자 준우가 엄마와 함께 할머니 집에 놀러 왔다. 선옥은 손자를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뻤다. 할머니, 저 태권도에서 새로운 발차기 배웠어요. 보여드릴게요. 준우는 거실에서 신나게 뛰어다니며 할머니에게 새로 배운 발차기를 보여주었다. 준우야, 발차기를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뛰면 안 될 것 같아.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하거든. 알았어요, 할머니. 그럼 마지막으로 발차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래층에서는 희철이 또다시 천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분노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평소와 차원이 다른 큰 소음이었다. 쿵, 쿵, 쿵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됐다. 이건 정말 너무하다. 희철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과도를 집어들었다.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희철은 맨발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 선옥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다. 야, 지금 당장 나와. 이게 사람 할 짓이야? 선옥은 손자와 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모든 가족이 놀랐다. 엄마, 저 사람 누구예요? 딸이 불안해했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몇 번 올라왔었어. 문을 열자마자 희철의 분노한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과도가 들려 있었다. 선옥은 칼을 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덜덜 떨렸다. 준우는 할머니 뒤에 숨어서 무서워하고 있었고 딸은 급히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10분 후 경찰 2명이 도착했다. 박 경사와 이순경은 이런 층간소음 갈등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던 베테랑들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박 경사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희철은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경찰관님, 이 집에서 매일 밤마다 층간소음으로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일단 칼부터 내려놓으시죠. 이순경이 차분하게 말했다. 희철은 자신이 칼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지했다.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저는 정말 고의로 소음을 낸 게 아니에요. 오늘은 손자가 와서 조금 뛰었을 뿐이에요. 박 경사는 양쪽의 말을 들어보고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흉기를 들고 타인을 위협한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희철 씨는 경찰서에 동행해야겠습니다. 희철은 수갑이 채워져 경찰서로 연행됐다. 희철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희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아파트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층간소음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관리소장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12층 전체의 층간소음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측정 결과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하는 곳은 1003호였다. 바로 희철보다 한층 아래에 사는 윤호의 집이었다. 윤호는 최근 홈트레이닝에 빠져 있었다. 코로나 이후 헬스장 대신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주로 저녁 9시부터 1시간 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 무거운 덤벨을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 러닝머신에서 뛰는 소리 등이 아파트 벽을 통해 위층까지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관리소장은 즉시 윤호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윤호 씨, 이번에 층간소음으로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측정 결과 소음의 원인이 윤호 씨 댁인 것으로 나왔어요. 윤호는 깜짝 놀랐다. 저희 집에서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혹시 제가 저녁에 하는 홈트레이닝 때문인가요? 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윤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럼 지금까지 위층 분들이 제 소음 때문에 고생하신 거예요? 관리소장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자 윤호는 죄인이 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희철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졌다. 박 경사가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희철 씨, 층간소음의 원인이 위층 선옥 씨가 아니라 아래층 윤호 씨였다고 합니다. 희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는데. 건물 구조상 아래층 소음이 위층으로 전달되면서 마치 바로 위층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희철은 머리를 감쌌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선옥 씨를 가해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선옥 씨는 실제로는 피해자였던 거죠. 희철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무고한 이웃을 몇 달 동안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칼까지 들고 위협했던 것이다. 다음 날 희철은 경찰서에서 풀려나기 전에 선옥을 만나 사과해야겠다고 경찰에게 얘기했다. 선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경찰서로 왔다. 조사실에서 만난 두 사람. 희철은 선옥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희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옥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위협을 당했을 당시 무서웠고 상처받았지만 희철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희철은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다. 선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희철 씨도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죠. 그때 윤호도 경찰서로 왔다.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죄책감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도 사과드리러 왔어요. 윤호는 두 사람을 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가 홈트레이닝 하면서 낸 소음 때문에 이런 큰일이 일어났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희철도 윤호에게 말했다. 윤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성급하게 판단한 게 문제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며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고 단지 소통이 부족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은 진정한 이웃이 됐다. 희철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분노 조절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윤호는 층간소음에 대해 공부하며 다른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했다. 우리 아파트처럼 오래된 건물에서는 소음 전달 경로가 복잡할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희철은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분노 조절 문제가 단순히 층간소음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직장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완벽주의적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희철이 상담사에게 말했다. 상담사는 격려했다. 인정하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에요. 이제부터 조금씩 변해가시면 됩니다. 희철은 회사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희철 씨,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대화하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동료의 말에 희철은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갈등을 겪고 화해한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선옥이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사랑과 용서를 배운 것 같아서 뿌듯해요. 희철이 동의했다. 윤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옥은 천천히 말씀을 인용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겼다. 갈등으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우정으로 변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이해와 용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옥상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미움이나 원망 대신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이었다.